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안녕하세요. 교사모 사회를 맡은 한준희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네. 오프닝 멘트로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청년이 정말 중요하긴 하죠. 예. 미래의 비전직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저희 청년 창업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모시고 온 손님이 바로 청년 창업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청년들 안태욱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태욱 센터장님 본인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군산에 살고 있는 시민이고요. 쌍둥이 남매를 키우고 있는 가장이기도 합니다. 현재 군산시 청년들 청년센터 창업센터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쌍둥이요, 쌍둥이? 네, 남매 쌍둥이입니다. 남매 쌍둥이요? 와. 군산에서 와서 태어난 애들이라서 와. 예, 굉장히 저한테는 남매만 아들, 딸 이렇게 되는 네, 맞습니다. 군산이 고향인 우리 아이들 너무 아들하고 딸이 환영합니다. 아들과 딸이 쌍둥이. 그러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네. 청년들이라고 하는데 저도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곳인가요? 네, 청년들에 대해서 혹시 이 채널을 듣고 계신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청년들은 저희가 2018년부터 고용위기 지역 군산이 산업위기 지역이잖아요. 이 위기 지역의 청년들과 또 일자리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 특히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또 군산시가 함께 투자를 해서 군산시 청년센터와 군산시 창업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센터 창업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복합센터로 운영하는 모델이 전국의 유일한 저희 군산의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이 모델을 알리기 위해서 브랜드를 무엇으로 할까라고 시민 공모를 하게 됐고 그 공모에서 청년뜰이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이곳에서 또 희망도 가지고 또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는 마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의미에서 청년뜰이라는 브랜드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3년째 만 3년째 지금 2019년 6월 5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만 3년째 달려가고 있고 횟수는 4년째 지금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3년 동안에 그 청년 창업을 한 몇 건 정도 이렇게 도와주셨나요? 혹시? 네, 그 정량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파악된 거로는 한 120건 이상 정도가 저희 청년들을 통해서 지금 육성 또는 발굴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예비 창업자도 거의 한 7, 80명들이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평균적으로 한 해에 한 40건 정도는 이미 창업을 했고, 네. 그리고 올해랑 내년에 한 70건 정도 더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그렇게 되면 한 달에 그러면 적어도 한 3건에서 4건 정도는 창업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들어와서 창업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고요. 또 저희는 창업도 중요한데 청년이라는 이 센터가 2개 센터가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나 지금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계층과 또 창업이라는 일자리에 대한 그 테마와 또 로컬이라는 주제 이 세 가지를 다 다루고 있는 곳이 청년뜰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도 하는데 이제 일자리의 문제도 좀 조언을 해주거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청년들 정책에도 저희가 발굴하기도 하고요. 또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들을 지방정부 또는 이 엔드 유저인 청년들에게 전달하는 전달 체계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뭐 주거 교육 복지, 역량 개발, 또 일자리 있어서는 취창업 쪽으로도 저희가 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청년센터랑 창업센터 두 가지 아까 또 로컬까지 다 포함된다는데 각각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지역의 청년 계층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청년이라 함은 군산시 조례에 의해서 만 18세부터 39세 사이의 연령층에 있는 분들을 청년이라고 저희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그 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청년센터는 여러분들이 잘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청년센터 만들어진 지가 전국적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저희 군산이 최초였고요. 전주가 저희를 벤치마킹해서 청년센터를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김제, 남원, 익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청년센터가 뭐 하는 곳이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 사실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네, 사회에 그렇죠. 진입하기도 힘들어하고 네. 있고 또 기성세대보다 사회의 변화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고 또 기술, 4차 산업이라든지 기술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자기 평생 직장을 가질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사회상에 저희가 살고 있고 또 일자리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에게 어쨌든 우리 미래 세대들, 이 청년들이 정말 사회 진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들, 또 관련된 심리, 최근에는 심리가 불안정하거나 네, 맞아요. 외롭거나 네. 힘든 청년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청년들이 사실 상담이 필요하고 정신과 상담이라든지 또는 뭐 불안 상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사실 외국에는 병원에 가서 전문의한테 그런 상담을 자유롭게 받고 그게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면 그 이력이 남게 돼요. 예. 그럼 그 이력이 남아서 취업하는데도 굉장히 좀 불이익을 받거나 심리적으로 약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그런 조금 현재 마음이 힘든 청년들 또는 외로운 청년들 또 불안한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청년 희망 멘토링 관련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또 일자리 관련된 뭐 구직 상담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저희 중간 지원 조직에서 해드리고 있고요. 또 진로 캠퍼스 같은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18세에서 39세가 잘 보시면 청년이라고 하지만 이 세대가 엄청난 다른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쵸. 예를 들면 18세 청년과 예. 20대 청년은 또 다르고요. 그렇죠. 20대 청년과 30대 청년은 또 다르고요. 그렇죠. 또 청년들 중에는 결혼한 여성들도 계시고요. 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도 계십니다. 그래서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그 연령 계층들을 청년이라고 저희가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청년들 각각의 요소에 따라서 니즈도 다르고 또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좀 맞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 진로에 관련된 서비스들을 저희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차별화된 서비스들이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핵심은 대학에서 좀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청년들 외에 고졸 청년들은 사실 지역에서 이런 서비스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대학 졸업한 이후의 청년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육아하고 있는 청년들 또 대학에서 아직까지 취업을 못한 청년들 이런 분들에게 좀 우리 지역에서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또 관련된 뭐 최신 4차 산업 관련된 교육들, 메타버스 교육이라든지 또 빅데이터 관련된 이런 교육들은 사실 전문 기관을 가지 않으면 교육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들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군산 청년의 날이라고 해서 지금 청년의 날 3회, 올해가 3회차인데요.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청년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청년 날을 법정 지정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역시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군산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도 같이 문화 확산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날은, 군산시 청년센터는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청년이 마음껏 편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이 지역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저희 센터 혹시 와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와봤죠. 너무 좋더라고요. 네, 예, 네. 빔 프로젝트도 엄청 좋고 막 네. 커피숍처럼 그 공유 카페 같은 네. 주방, 공유 주방도 너무 좋았고요. 카페처럼 완전 이게 시설 다 해놨더라고요. 그 네, 청년들 맞습니다. 로고도 참 멋있던데 네, 누가 로고 했는지. 지역에 있는 디자인 업체에서 만들었는데. 아 그래요? 네, 어. 그 정도야 뭐. 근데 정말로 그 디자인 브랜드도 이진우 대표님이 만들어 주셨지만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요. 또 그 공간이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 3층, 4층, 5층에 저희 위치되어 있는데 그 공간에 청년들이 편하게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찾아오고 계시고요. 아무나 가도 되나요? 그렇죠. 아무나 올 수가 있지만 그래도 청년 청년들이 나이대 좀 편하게 더 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까지는 그런 공간들이 없어서 청년들이 어디 공간을 찾아다니고 또 상징적인 또 그 공간이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제공하는 역할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 아는 동생들이랑 아는 형도 그렇고 거기에서 이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월급을 받고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음. 아무튼 거기서 아까 말했던 청년의 날 행사 준비 같은 것도 하던데 뭐 그런 거에 있어서 뭐 직원 개념이 있고 뭐 서포트 개념이 있고 네. 아니면 뭐 돈을 받고 후원 일하시는 개념? 분이 있고 음. 돈 안 받고 일하시는 분이 있고 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나요? 네, 네.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저희 센터의 자체 구성원들은 저 센터장을 포함해서 7명이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포터즈들이 있고요. 또 실제로 청년의 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청년이 직접 기획을 하고 청년이 직접 활동을 하는 그 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 활동하신 거 보신 것 같고 국장님께서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청년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정책을 발굴하고 또 지역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 군산시 청년센터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서포터즈에 들어갈 수 있는 뭐 기준이나 뭐 자격이나 이런 게 있나요? 네, 저희는 뭐 따로 그 허들이 높은 것보다는 저희가 모집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모집 기간에 저희 홈페이지를 잘 보시다가 홈페이지나 SNS에 저희가 홍보를 하거든요. 그 보셨다가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가능하면 대부분 활동할 수 있도록 나이 기회를 제한은 만들어주고 없고요? 있습니다. 청년이어야 됩니다. 그럼 근데 그것 또한 청년. 저희가 이제 만 45세를 원래 기준으로 해서 청년이라고 원래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만 39세잖아요. 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41~2살 정도까지만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만 나이 말고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용노동부에서는 34세까지가 청년이라고 예. 되어 있고요. 또 뭐 창업 쪽에는 또 이게 45세 뭐 여러 가지 기준이 다 다른데요. 저희 조례 군산시 조례에서는 18세에서 39세 만까지고요. 가까이에 있는 뭐 남원이나 예. 뭐 전남 영광 이런 데는 45세 까지 청년이고 또 그 지역마다 수도권마다 이렇게 다 다르긴 합니다. 다만 우리 지역은 39세까지입니다. 지금 나이 커트라인에서 집요하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마흔인데 네. 만으로 이제 38세고 이제 하면은 이 기준으로 하면 내년 제 생일 때까지 제가 가입이 가능한 거고. 네, 근데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넘어가잖아요, 생일이. 네. 서포터즈에서 방출되나요? 그러니까. 방출이 아니라 서포터즈는 활동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3개월씩, 아. 6개월씩 이렇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까지 1년 넘게 남으셨으니까 활동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하고 오십시오. 나면 이제 6개월 지나면 끝나면 서포터즈가 끝나고 네, 네. 이제 다음 기수 나오고 다음 기수 나오고 만약에 기수별로 활동을 본인이 하는구나. 좀 더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안태우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서 심각하게 같이 고민해주는
그런 단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서포트즈에 가입하셔가지고 우리 군산시 청년의 미래를 밝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좋은 네, 광고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군산에 그 네. 청소년 자치연구소라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 대상이 청소년, 여기 이제 청년이 대상이면서 그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 공간이 맞습니다. 그죠? 예. 플랫폼 공간인데 네. 이 플랫폼 공간이 오프라인 실제로 공간도 있고 온라인도 또 있고. 소프트웨어 공간도 같이 저희가 음.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좀 전에 질문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지금 방금 설명드린 거는 청년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혼돈이 하시는데 그죠. 청년만 갈 수 있냐 그 공간이 청년만 지원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창업센터가 있습니다. 군산시 창업센터는 처음 시작할 때는 청년들 대상이었는데요. 군산시에도 일자정책과 안에 청년지원계가 있고 창업지원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계가 만들어지면서 이 군산시 창업센터는 연령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뭐 초중고 학생도 오실 수가 있고요. 또 중장년층 시니어분들도 지금 많이 오셔서 저희 창업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원받고 계시고 지원을 받을 수 또 있다. 교육도 받고 계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창업을 하셔가지고 성공 사례도 나오고 있고 또 힘드신 가운데 저희가 도와드려서 또 위기를 극복하시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조금 이렇게 몇 건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창업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0건 정도 이렇게 창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면 지금 저희 지역의 가장 큰 아픔이었던 현대중공업이 떠나고 거기에 근무하시던 분이 나오셔가지고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업을 하셔서 지금 현재 작년 제가 파악된 바로는 매출이 한 40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그 기술이 어떤 기술일까요? 궁금한데요. 직원도 한 10명 정도 이렇게 채용을 하셔가지고 50도동에서 열심히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그 어태치먼트 제조 관련된 그 포크레인 앞에 보면 그 어태치먼트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데 셀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제조를 잘 하시는 기술을 가지고 계셔서 지금 현재 올해도 더 성장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한 사례는 지역에서 문화 콘텐츠 또 지식 서비스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 회사도 현재 직원이 7명 이상 되고요. 지금 지역에서 관련된 지식 서비스 산업에서 매출을 잘 올리고 있어서 지금 거의 제가 듣기로도 현재 파악된 바로는 그 한 5억 이상 이렇게 매출을 올린 팀도 나오고 있고요. 또 요식업 쪽에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해산물 관련된 걸로 해서 지금 지역 이성당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줄 서서 먹는 곳이 생겼어요. 예, 그런 젊은 청년 요식업 어디예요? 거기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네, 말씀하셔도 되는데. 네, 근데 또 너무 또 직접적인 광고가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광고하러 괜찮아요. 하는 곳이 여기는. 광고해 주는 그, 거죠, 뭐. 군산시에 대한 제보, 뭐 전반적인 거기? 홍보도 될 수 제보 있는 식당. 거니까. 그죠, 그죠, 아, 그죠, 재밌다. 맞아요. 그래서 그 대표님께서도 이제 서울 홍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셨다가 또 거기서 잘 안 되어서 지역을 내려오셨는데 원래 군산 분이셨어요? 네, 아. 저 그렇게 그때 알고 호텔 있고요. 조리학과 나왔다고 안 했어요? 네, 그 군장대 맞아요. 나오죠. 그죠? 네, 아주 네, 제자가 네, 잘 된 케이스로 네, 말씀해 그래서 주셨어요. 지금은 네. 뭐 연매출이 뭐 엄청나게 와. 됐고 또 지금 또 잘 되어서 식당도 지금 최근에 옮긴 걸로 알고 있어요. 프랜차이즈 같이 이렇게 분점. 네, 그냥 분점이 아니라 아니라 가게를 옮겼어요. 본점을 이전 옮기- 확장 네, 이전하셨구나. 이전 확장하셨고 아. 지금 온라인으로도 많이 주문이 들어와서 아. 지금 택배로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저희를 통해서 좀 도움을 좀 드렸고 또 지금 현재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문화예술 쪽에 또 한 분은 지역 군산대학교에서 미대를 나왔는데 그래요? 네, 굉장히 뭐 처음에는 힘들어 하시다가 창업을 하신 다음에 또 저희를 통해서 또 판로 개척을 하고 또 어떤 좋은 기회를 연결이 되어서 지금은 뭐 10억까지 매출을 올리고 도구가 뭐예요? 미대인데. 그
기획 행사 같은 기획 전시 행사. 뭐 이런 행사 같은 것들을 또 지역에서도 하고 있고 또 타 지역에 가서도 그 수주를 해서 지금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줄 서야겠다 여기. 곰상면 네. 미대인데. 그렇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뭐 미대 났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긴 하죠. 예, 어렵죠. 어려운데 음. 가운데도 그 친구 뭐 장 대표님인데요. 장 대표님은 지금 현재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유 훌륭한 네, 후배여서 네. 그냥 뿌듯하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워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쵸. 네, 또 힘들어해서 또 폐업하신 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창업에 있어서 사실 스타트업 하는 창업의 성공의 꿈을 안고 이 창업하는 경우와 하다가 어려워서 실패하는 경우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태어나고 또 성장하고 또 이렇게 나중에는 죽어가는 여러 가지 라이프 사이클에서는 당연한 건데요. 다만 이 실패할 때 창업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은 준비된 창업을 했느냐. 그거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진짜. 본인이 정말 내가 이 업종이나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준비가 되어 있고 교육을 받았고 또 창업에 대한 예비 창업 교육을 받은 집단하고 또 준비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창업하는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교사모 오늘 방송에 초대해 주셨을 때 참 기뻤던 게 여기 캐치프레이즈가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바꾼다. 네. 이 캐치프레이즈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네. 그래서 창업에서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그 부분에서 제일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실패했을 때 그렇죠. 그리고 또 실패율이 높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 분야의 전문가로 또 저도 직접 창업을 몇 번 해보고 또 창업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실패율이 높은 이유는 준비되지 않는 창업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실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실패에는 어찌됐든 저는 그래서 창업 교육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창업 교육 준비를 시켜주는 그 기관이 저희 중과지원 조직이 있고요. 또 우리 지자체 또 시민들께서도 그쵸. 이 창업 교육이나 준비된 창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저희가 TV에서 보면은 골목 식당 같은 거만 봐도 딱 저희가 그냥 그 업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준비된 사람들이 있고 네. 준비되지 않은데 그냥 창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제가 커피숍을 창업해가지고 한 7년 정도 운영을 했고 그때도 이제 폐업을 했을 때도 제가 수익은 계속 났었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네. 그만뒀거든요. 네. 근데 그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커피숍이 거의 제가 아는 거만 한 300개 망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네. 생겼다가 없어졌다 맞습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주인도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보면 좀 공부를 하고 이 커피를 하는 건가 아니면 이제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그냥 진입하는 건가가 딱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다른 창업에 있어서도 좀 숙련된 무언가의 기술이라든지 무언가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하고 안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말했던 내용 잠깐 정리하자면 여기가 청년이랑 창업이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만든 복합 공간인데 청년 센터는 센터대로 운영하되 창업은 청년에 제한하지 않고 전 연령대로 확대해서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1년에 지금까지 3년 동안 운영했는데 한 120건 정도 이걸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어려움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이런 홍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네. 이 청년들 자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것도 맞습니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뼈아픈 지적이긴 한데요. 저희가 3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년 동안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홍보와 또 언론이든 홈페이지든 또 청년들이 많이 보시는 SNS든 또 최근에는
작년부터 저희가 센터장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시링을 붙이면서 버스역 같은데 군산시의 동의를 구해서 지금 시링을 붙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자가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본 적 있어요. 대중교통을 예. 많이 이용하니까 예. 그래서 발로 막 뛰기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6천 명이 저희 센터에 다녀갔습니다. 많이 왔다. 사실 한 해 많이- 동안 6천 명이요? 네, 오. 많이 다녀가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모른다라고 하시는 것도 그러니까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많이 다녀가셨지만 또 모른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확산시키고 많이 또 알려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들에 와보신 분들, 지금 말씀하셨던 작년에 6천 명 정도 다녀가셨는데, 한번 다녀가신 분들은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간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다는 거를 다들 인지하셔가지고, 혜택을, 더 많이 가져가시는데, 지금 신규 진입하실 수 있는 신규 청년들, 신규 창업자들, 예비 창업자들을 더 많이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그 조카가 작년에 27살인데 창업을 했는데 이런 걸 알았더라면 제가 소개를 해줬을 텐데 그냥 혼자 자기가 좀 실무에서 경험했던 걸로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애로사항이 많고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영업시간 9시까지 제한돼서 더 힘들었기도 하고 그래서 한 9시, 10시에 오픈을 했는데 너무 안 되니까 이제 오후 타임만 하고 막 이렇게 되게 힘들었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네. 역시 홍보가 조금 네. 그래서 그 미리 알았다면이란 것이 사실 저희 직원들한테도 늘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우리가 더 홍보를 하자, 알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직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역에 어떤 중간 지원 조직이 있는데 20년 지나도 시민들이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의 계기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고 그분들이 또 징검다리가 되어서 또 이렇게 확산을 바이럴 마케팅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보이고요. 보이면 또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청년과 창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청년들 오늘 계기로 또 이렇게 처음 아시게 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번 계기로 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주위에 많이 이렇게 알려주신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좀 더 저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또 일자리에서 도전적인 일자리, 창업이라는 일자리, 지역에 일자리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예. 이런 일자리들을 만드는 또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고 또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 가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이제 뭐 지금 이제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네, 예, 네. 취업은 뭐 나라에서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이제 취업 일자리 창출인데 저도 창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저만 해도 만약에 제가 만약에 옷가게라든지 네. 뭐 커피숍 지금 우리 한국자님 말씀하신 커피숍이라든지 만약에 이런 걸 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누군가가 뭐 제가 그랬건 누구든 그러면 일단 청년 창업센터를 찾아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창업센터에서 어떤 걸 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 어떤 지원을 받는 네. 거예요? 좋은 진리적 그리고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창업이라는 키워드 안에 사실은 업종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잖아요. 그쵸. 제조 창업도 있고 기술 창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지식 서비스 창업도 있고 또 소상공인 창업도 있고 문화 콘텐츠 창업도 있고 굉장히 넓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모든 걸 다 케어해주고 커버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요. 저희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땠냐를 잘 보시면 이게 구분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군산시 청년들 창업센터가 없을 때는요.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 애로사항이나 이 궁금증이나 또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서 전주를 갔었습니다.
네, 전주를 가서 이 지역의 예비 창업자든 창업자들, 청년들이 차가 없으면 버스를 타고 한두 시간 가서 전주에 있는 창업 지원 기관들에서 상담받고 지원받고 그런 걸 했었는데요. 저희가 만들어지고 저희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지자체에서 만들고 이후부터는 최소한 전주를 가지 않고 이런 궁금증이나 정보나 또는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최근에 들어와서 저희가 피드백을 받는 것은 전주보다 서비스가 더 좋다. 이런 평가를 또 받고 있어서 저희는 뿌듯하고 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서 첫 번째 내가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예비 창업자다라고 하면 창업 교육을 저희한테 와서 기본적인 세무, 노무, 뭐 법무 이런 교육들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창업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정부 지원 자금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기본 창업 상담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상담을 1차적으로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좀 더 인덱스하게 더 깊은 상담이 분야별로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금이든 사업계획서든 또 분야별 식품이면 식품이고 또 제조면 제조 또 IT면 IT 이런 것에 더 깊게 또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전문가를 매칭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저희가 대고 있습니다. 요즘에 IT 쪽으로도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뭐 그 인터넷 같은 걸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앱 개발하시는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IT 쪽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네, 있더라고요. 네. 지역에 또 그런 전문가가 없잖아요. 예. 저희는 풀을 다 가지고 있고 검증된 실력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매칭시켜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창업 특강 같은 것들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뭐 빅데이터 관련된 또는 뭐 NFT 관련된 이런 신기술에 관련된 인식을 확장시킬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특강들을 또 해드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지재권,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뭐 저작권, 디자인권 이런 것들을 또 확보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저도 제 캐리어를 말씀드렸지만 저도 창업가였고 창업학을 전공했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도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아이디어 떠오르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놨다가 정말 이게 가슴 떨리고 계속 이게 생각이 나면 특허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자비로 150만 원씩, 300만 원씩 자비로 특허를 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청년들 찾아오시면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큰 돈인데. 무료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다 무료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출원할 때에 보통 변리사들, 전문가 변리사들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특허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출원할 때 이 출원료가 있는데요. 그 2, 3만 원, 뭐 4, 5만 원 정도는 본인 내셔야 됩니다. 네, 네. 아니 근데 그 아까 뭐 우리 한국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뭐 IT나 뭐 이런 거 빅데이터 좋아요, 멋있잖아.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지역 청년이 뭐 소주집을 난 만들고 싶다, 네. 창업을 하고 싶다. 네. 그런 뭐 그러니까 분야에 가리지 않고 다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담을 통하거나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네. 다만 저희는 사실은 지자체, 우리 네. 군산시 지자체는 저희 센터에서 바라는 것은 가능하면 기술 창업, 기술 창업. 또 지식 서비스 창업 이쪽으로 부가치가 높은 쪽으로 그쵸. 좀 많이 해달라는 요청이 있지만 소상공인이 무조건 안 된다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건 없고. 네, 그리고 저희가 방금 설명드렸던 지재권 같은 경우는 상표 상호를 등록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CI나 뭐 브랜드를 만들 때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원해드리기 있기 때문에 맞아요. 충분히 제가 가능합니다. 그 아까 말했던 하늘의 커피 할 때 하늘의 커피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로고를 또 만들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거를 이제 상표 등록을 해놔야 다른 가게에서 똑같이 못 쓴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 하는데도 디자인은 디자인 비용대로 따로 들어가고 그 출원하면은 그 출원한 비용도 따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결국엔 제가 그때 당시로 돈 100만 원 썼던 것 같아요. 네, 네. 예, 10년 전이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도 사실 이런 청년들한테는 창업할 때 시작할 때 그 100만 원이란 돈이 작은 그쵸. 돈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디자인 말씀하시면 그거 가지고 그냥 간판 만들어야지. 예, 맞아요.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홍보잖아요. 네. 사실 홍보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네, 신경 많이 쓰이는 네. 거라서 그런 쪽에 뭐 지원도 저희도 있나요? 그 홍보 지원을 해드리고 홍보 있습니다. 지원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 3년 차 되니까요. 시민들께서 많이 창업자들이 이 좋다는 것을 아시게 되셔가지고 저희가 한 3, 40건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원래 응모된 것만 해도 100건이 넘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만큼 또 수요가 많다는 거네요, 네, 진짜. 그래서 영상 홍보부터 시작해서 SNS 홍보, 또 직접 이렇게 브로셔 만드는 그런 홍보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 군산시가 좀 더 창업자들한테 또는 청년들에게 예산이 더 많이 좀 지원이 되어서 도전을 할 수 있는 도시, 또 이 청년들이 좀 희망과 꿈을 좀 안고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창업센터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교육들, 또 사업화 지원들 또 하고 있지만 생태계를 만드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 군산이 또 지역에 있는 또 도시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창업에 대한 지원을 만들어진 지가 3년밖에 안 됐으니까 많은 생태계에서 인프라나 이 구성을 해야 되는 부족한 생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펀드부터 시작해서 인큐베이터 공간 또는 뭐 엑셀러레이터라는 이 지원해주는 창업을 지원해주는 기관 또 뭐 자금을 지원해주는 기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첫 시발이 되어서 앞으로 다른 많은 기관들이 만들어지는 역할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이런 창업이 사실은 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도 관심이 많아야 되지만 시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스웨덴 말메 같은 도시는 저희하고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조선업이 무너지고 그 도시가 완전히 황폐화되어서 도시가 기능을 잃어버리는 그 사례에서 실제로 청년 창업 또는 지역 대학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지금은 세계 4위의 청년들이 가고 싶은 도시가 되었거든요. 어쨌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또 창업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 초중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초중고 때부터 사실은 앙트러프너십 교육, 이 기업가 중심 교육부터 시작해서 스타트업이라는 것들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예. 저희가 군산시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원래 장 학사님이 또 얘기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교사들 이 교육을 하시고 있는 교사 직책을 가진 분들께서도 지금 앙트러프너십 교육부터 시작해서 창업에 대해서 인식을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또 초중고 때부터 이런 이 교육, 창업 교육이나 기업가 중심 교육들을 저희가 내년에는 아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야, 그거 좋네요, 진짜. 네, 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교육감 저희 천호성 교육감 후보님께서도 그 4+1 해가지고 4일은 학교 가고 하루는 취업에 관련돼서 이제 뭐 소방서라든지 이런 공공기관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커피숍, 미용실 이런 공간까지 이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하던데 네. 또 그 마지막 하루 동안에 창업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은 고등교육
교육부터 들어왔거든요. 고등교육이 진로의 차원에서 창업 교육이 들어온 게 교육부에서 지금 10년째 현재 창업 교육으로 대학에서 확산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선진국 모델처럼 사실 이 대학에 들어와서 창업 교육을 들어서 실제로 학생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경제 교육, 중요한 또 것 같아요. 이 창업 교육, 예. 뭔가 또 창의성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만일에 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또 그 역할을 해주신다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청년들과 생각합니다. 잘 연계하면 되겠네요. 예. 군산 같은 경우는 그죠? 그 잠깐 저기 그 댓글이 많이 올라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김정일님이 일반인인데 본인도 이제 3년 전에 창업 스쿨 수강생이어서 뭐 좋았다, 큰 도움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진지한 계획과 영혼이 실리지 않는 창업은 무조건 필패. 이 양반도 많이 실패했나요? 그리고 이번에 센터 앞 대형 의자는 눈에 띄는 홍보입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조상희님께서는 군산 교사모 자랑스럽다고. 또 그리고 청년뿐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지원책도 많아서 너무 고마운 곳이다. 예, 이렇게 좋은 댓글들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주희 국장님한테도 못 썼네요. 더 나이 들기 전에 컨설팅 수업 신청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저도 이제 2년밖에 안 남아서 네네. 또 나이 들기 전에 빨리 뭘 이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또 창업 신청을 해서 또 그럼요.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제 요즘 창업은 서로 그죠. 안될수 있으니까요. 국장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다시 혼돈이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게 청년센터는 누구나. 39세까지지만 창업은 나이 제한이 없다. 맞아, 나 그렇습니다. 착각했어. 그러네요. 나도 여기서 이제 그러겠다. 컨설팅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게 했었는데. 언제든지 그러니까. 오셔도 되고요. 네, 뭐 시니어분들도 오시고요. 최근에는 그 고등학생들도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고등학생들이요? 네. 어떤 뭐 하겠다고 찾아와요? 아니 그 최근에 한들고등학교 네, 그 창업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한테도 창업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지역에 군산 여상 있잖아요. 네. 여상에서도 작년부터 저희 계속 창업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군산 여상은 제가 참 그래도 좀 변화에 빨리 대응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창업 경영학과를 만들었어요. 그래요? 네. 여상 앞서가네. 네. 고등학교에? 과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멋있네요. 네, 그래서 물론 아직 거기에 이제 교사님들이나 이 전문가를 좀 더 양성해서 그래요. 실질적인 교육들을 해드릴 필요는 있지만 저희 같은 중간 지원 조직도 현재 도와드리고 있고요. 군산 상고에서도 지금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창업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 ESG 요즘 핫한 ESG 관련해서 환경 관련된 창업 교육 프로그램들을 작년에 저희랑 같이 해서 또 그 어린 친구들이 독특한 이런 아이디어들을 내서 발표하고 또 시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 나이 연령 제한 없습니다. 국장님 언제든지 오셔도 되고요. 예. 네. 저희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고등학생 뭐 물론 가능하고요. 나이 많은 시니어분들 당연히 가능하고요. 직업이 있으신 분도 가능하고 모든 분들이 연령대와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수준 그리고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창업에 대해서 언제든 상담할 수 있으니까 청년들 많이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보편적 복지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고속도로 같은 네. 그러면은 사실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시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네. 사실 지금 저희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런 패배주의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왜냐면 한 번 실패했다가는 다시 일어서기 힘들다. 그리고 현실을 돌아봤을 때도 창업을 했을 때 비용이라는 게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자기 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게 한번 소모가 되면 다시 한번 그걸 또 얻기가 힘들잖아요. 네, 추진력을 맞습니다.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창업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고 이미 창업을 도전했는데 실패했던 사람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럼 이런 청년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아젠다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건 굉장히 크잖아요. 예.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전문가들을 표현할 때는 우주선 로켓을 추진하는 그런 에너지,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뭐 전문가들께서는 호랑이 등에 탄 것 같다. 예. 네, 내려오면 바로 그렇죠. 잡아먹힌다. 잡아먹힌다. 네, 그러니까 끝까지 버텨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 지금 청년들뿐만 아니라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할 때가 가장 큰 리스크가 크고 실패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은퇴를 하시고 대기업에 은퇴를 하시고 퇴직금을 받아서 몇 억을 받아서 창업 교육을 들으러 오셨어요. 근데 프랜차이즈 설명회 몇 번 듣더니 덜렁 분당에다가 역세권에 2층에 100평짜리 이렇게 창업을 딱 하시더라고요. 창업하시는데 한 3개월 걸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께서 제가 초대해서 한번 가봤는데요. 처음에는 양복을 다 입으시고 사장님 이렇게 역할을 하셨고 알바생 3명도 채용해서 주방하고 국장하고 딱 했는데요. 업종이 뭔가요? 요식업 쪽이었습니다. 요식업 쪽. 네. 근데 3개월 지나니까 막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적자가 네, 나기 시작. 적자가 아니라요. 이 운영에 있어서 방법을 몰라서. 네. 사실 요식업 하시면 갑이 누굴 것 같아요? 손님이 손님. 직원. 원래 갑은 손님이어야죠. 근데 이 내부에서 직원. 아, 내부에서는 직원이 직원 중에 누굴까요? 주방? 주방장이. 네. 그렇죠. 주방장이 그날 뭐 안 나와버리면 안 나오거나 보이콧 해버리면 그날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이분이 그걸 뭐 조직 관리부터 시작해서 그 메커니즘을 잘 모르시니까 주방장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주방장으로 들어가셨어요. 주인이. 근데 예. 기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즈니까 배워서 조금 배워서 막 예. 들어가셨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1년 안에 사모님이 나오시고 가족들이 본인은 다른 대동하는구나. 하고 싶은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실패했어요. 이게 준비되지 않은 창업 그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또 청년들도 사실은 지금 현재 일자리가 구하기가 힘들고 그쵸. 또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하는 건 좋은데 덜컹 창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창업을 했을 때 실패는 어쩌면 숙명적으로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통계적으로 보면 5년 안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는 경우가 한 60% 이상 되거든요. 예. 그리고 현상 유지하는 분, 실제로 돈을 버는 분들은 한 10% 네, 맞아요. 정도 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시장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저는 준비되지 않거나 본인이 그 업종이나 그 분야에 대한 뭔가 철학이 있거나 하고 싶은 영역이 아니면 쉽게 창업하는 것은 좀 말리고 싶어요. 다만 그래도 가슴 떨리고 하고 싶고 정말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뭔가 가치가 느낀다고 한다면 저는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준비되기 체계적으로 전문가들하고 또 교육도 받고 체계로 준비를 해서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제가 창업했을 때 저는 학생 창업부터 시작해서 벤처기업 창업 여러 가지 창업을 경험하고 창업학을 또 전공을 해서 전문가로 지금 와 있는데 저도 실패 사례가 있고요. 성공 사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이 지금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원해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 실패든 또 어려움이든 또 성공이든 또 좌절이든 이게 저한테는 다 자양분이 됐던 거고요. 지금은 그때는 이 제도권 사회 안전망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재기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어서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요, 제도적 기회를 많이 줍니다. 정부에서. 정말 성실하게 실패했다면, 그게 정말 법을 악용하거나 세금을 뭐 탈세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정부에서 구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창업해봐라.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실리콘밸리가 왜 성공했냐라고 봤을 때 거기에는 한 번 창업해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투자를 잘 줍니다. 왜냐면 그 경험과 그 자산과 그 네트워크가 사라지지 않게. 그게 다 이 사람이 처음 창업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잖아요. 예. 예,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번째 창업하신 분들, 첫 창업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창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기회를 더 주고 사회에서 또 구제해주고 또 지원해주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은 잘 되어 있습니다.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고요. 저 전문가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이 지원하고 또 이런 안전망 만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탑 수준입니다. 저희가. 그래요. 예, 그래서 어느 국가보다 잘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은 분들이 지금 창업은 어렵고 힘들고 또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낙오자로 약간 생각하는 그런 문화. 그 인식 변화, 예, 교육부터 인식. 필요하네요. 예, 또 예. 부모님들 말립니다. 그쵸. 창업을 한다고 하면 부모님들을 말리고 돈 또 까먹는다. 교사생이나 또 교수님들이 또 거기에 약간 네거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의 사례 중에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디자인 전공입니다. 산업 디자인 전공했는데 캐릭터 이런 걸로 하는데요. 그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또 육성하고 도와드리고 있는데 상담을 해봤더니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본인은 대학 3년 동안 그렇게 대학에서 창업 교육을 시켜주고 동아리 막 지원하고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자기는 창업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고 어느 누구도 추천해주지 않았고 근데 뭐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런 홍보 문구들이나 지원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4학년 때 우연히 창업 동아리를 했더니 너무 이렇게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가 졸업하고 창업을 했어요. 학생 창업을 해서 본인 캐릭터를 만들어서 지금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 다니면서 다니는 벌었던 월급보다? 월급과 지금 창업하면서 버는 그 금액이 비슷한데 지금 현재 초기에는 창업이 훨씬 더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직장 다닐 때보다. 그런데 돈의 가치가 다릅니다. 그쵸. 예. 그리고 너무 자기는 보람됩니다. 지금 이 과정이 자기가 그 캐릭터를 생명력을 불어넣게 만들고 자기가 그거를 세일즈하고 판매하고 그거에 대한 보람과 느낌이 이 돈의 가치는 몇 배의 차이가 납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주더라고요. 스스로 만든 돈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너무 그거를 느끼는 그 청년이 너무 뿌듯했고요. 다만 그 청년이 자기 지도해 준 교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왜 못 가냐고 했더니 창업할 때 반대했고 지금도 창업하지 말고 취업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물론 이제 그 교수님도 이 제자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이 창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바뀌어야겠다. 또 뭐 좀 사회적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사회적 지지의 변수에 들어가는 그 세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이 연구를 해보면 이 중에 부모 또 이 교사, 이 지도해주는 교사들, 교수님도 될 수 있겠죠. 다음 동료, 옆에 학생들, 청년들 이분들이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 아젠다가 창업으로 가고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면 또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면 우리가 직장으로만 계속 평생 직장으로 갈 수 있는 사회가 안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히
자신이 어떤 창업을 해볼까, 어떤 직업을 해볼까, 어떤 창직을 해볼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서 지금 당장 창업하지 않더라도 5년 뒤, 10년 뒤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또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나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가 내가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내가 안 하면 내 옆에 있는 가족이나 또는 뭐 배우자가 예. 또 할 수 있다. 또 내 자식이 또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지금 또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네. 결론은 어른들이 바뀌어야겠네요. 네, 기성세대가 바뀌면 훨씬 더 빨리 그럼요. 네, 저희가 네. 어른들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또 좋은 워딩이 있거든요. 교육이 사람이다. 네. 그죠? 네. 약간 네. 멀리 갔던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근데 사실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네. 여러 번 도전하고 뭐든지 더 해봐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맞습니다. 더 소극적이지고 더 부정적이지는 부분들이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지원을 단기성으로 해주는지 그 기간이 있는지 왜냐면 네. 주변에 맞아, 사람이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지원해주는 게 그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한 1년인가 2년만 1년인가만 해주고 네. 그 이후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잘 지속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좀 부족하지 진짜 이게 않나. 필요한 게 뭐냐면 네. 제가 커피숍을 차렸을 때 음.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음. 다른 커피숍 사장님들 보면 제일 많이 마당하는 시기가 언제인 줄 알아요? 2년 반이었어요. 그때 당시로서는. 네. 그때는 사실 경기도 좀 좋았어요. 현대중공업이랑 CN도 있을 때였으니까. 네. 왜 그러냐면은 커피숍이라는 업종 특성상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한 번씩 이렇게 와보잖아요. 그러다가 단골이 또 생기는 거고 이제 또 새로운 커피숍 생기면 또 갈 사람이 생기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한 번씩 탁 훑고 지나가는데 2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장사가 잘 돼. 어느 가게를 차려도 좀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재계약을 보통 2년 후에 하잖아요. 그쵸. 그럼 재계약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그 계약 기간 동안은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좋은 시기에 또 창업 지원을 또 해주는지도 사실 네. 그러니까 뭐 네. 컨설팅이죠.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아까 국장님이 말한 대로 1년 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그때는 뭐 장사가 잘 되는 시기니까 이대로 하면 되겠다 싶어도 또 그렇게 2년, 3년 지나면 장사가 안 되는 시기가 반드시 발생하거든요. 네. 네. 그 두 가지 질문이신 건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을 해야 됩니다. 이 특히 창업은 더더욱이나 예. 외부 환경에 또는 고객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또 어떻게 하면 차별화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서비스가 우리가 훨씬 더 고도화시킬 수 있을까를 해야 되고요. 저희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인 청년들도 1년 차의 청년들과 2년 차의 청년들, 3년 차의 청년들 다 다릅니다. 저희도 스스로 자구책으로 내부적으로 직원 역량을 강화시키고 우리 서비스가 어떻게 차별화시킬 수 있을까 또 실태 조사도 하고요. 예. 그래서 뭔가 더 변화를 만들까라는 것들도 그렇지 않으면 금방 도태됩니다. 최근 대학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변화 혁신은 힘들지만 계속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창업 지원은 사실 단계별로 지원이 다 있습니다. 1년 예비 창업자 때 지원이 있고요. 1년 차에서 3년 차 미만일 때 지원이 있고요. 3년 차에서 또 7년 차 사이 지원이 있고 7년 이상 또 지원이 이 단계별 사다리형으로 다 지원이 하는데 이런 게 필요해요. 다만 우리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율이 제일 높고 3배나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무 많은 자영업자들이 계시는 그쵸, 거예요. 그쵸. 창업도 쉽고 또 도태되는 것도 쉽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을 많이 육성하는 지원보다는 가능하면 기술, 가능하면 지식 서비스 중요한 것 같아요. 이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률도 더 높아지고 또 부가치가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고 그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커피나 뭐 이런 식당 이런 쪽은 지원은 있지만
기술 쪽이나 또는 뭐 중앙정부나 중기부나 또는 중간 지원 조직인 저희부터 시작해서 그쪽은 많은 정책들이 좀 더 이게 가중이 이쪽 기술 창업이 더 많다라고 비중이 더 많다는 예, 얘기죠. 비중이 더 지원이. 많다라는 예. 거고 어쨌든 단계별로 다 있긴 합니다. 아. 예, 그래서 본인께서 어떤 창업을 좀 더 희망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만일에 그게 지금 많이 있는 그 업종에 있는 창업을 희망하신다. 예를 들면 커피숍을 하신다고 한다면 기존 업체들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레드오션이라는 개념도 있고 블루오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이게 창업에서 전문 용어로 많이 쓰는데요. 레드오션은 커피 시장이 약간 레드오션이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수요도 많지만 하시는 분들도 포화돼 있어야 업종도 되고.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 이게 장난 아닌 게 네. 제가 창업했을 때가 2013년도였거든요. 12년도에도 이제 좀 했었거든요. 전 사실 창업을 한 3년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3년 전으로 생각하면 뭐 9년도 10년도 올 거잖아요. 네. 그때 군산 커피숍 7개 정도밖에 진짜요? 음. 오. 그랬는데 제가 창업할 때 70개 정도 됐었거든요. 네. 다 업종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사람들이 커피숍 많다고 레드오션이라고 했는데 지금 군산의 커피숍이 650개예요. 지금 뭐 엄청나네요. 들어가면 무조건 한지 망하는 건너 수준이 그냥, 뭐 거의 그 정도 음. 수준이라고 보는데 물론 지금도 잘 되고 있는 가게들도 있긴 있어요. 네. 일부 있긴 네. 있는데 그만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다고 그렇죠. 봐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레드오션이라고 얘기하고 예. 있고요. 거기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경쟁자가 너무 많고 그렇죠. 살아남기도 힘든 시장인데요. 반대로 블루오션은 경쟁자가 없고 좀 새로운 신대륙처럼 내가 먼저 발견하면 또 기회가 되는 곳이죠. 네.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럼 레드오션이 나쁜 거냐? 그럼 잘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왜 커피숍을 많이 창업하느냐라고 하면 그만큼 또 수요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차별화시키고 내 서비스를 독하게 만들고 중요한 고객 거죠.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레드오션이지만 또 기회가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블루오션은 새로운 기회를 먼저 내가 발견하고 신대로 발견했지만 그 시장은 모험이죠. 사막일 네, 수 모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알려지지 않아 있을 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 거기서 내가 먼저 땅을 발견했지만 거기서 살아남기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예. 리스크가 크지만 잘만 하면 네. 정말 비전이 있고. 네, 그래서 이 개념을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을 잘 분석하고 또 오신 고객들을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시간이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갔죠? 그래요? 예. 네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계획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네, 글쎄요, 저희 청년들이 지역에 3년 동안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주어진 책임까지는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청년들과 창업가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운 좋게 저희가 전국의 최우수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평가를 그래서 3년 안에 좀 빨리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자만하지 않고 어떻게든 저희 서비스를 좀 더 고도화시키고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청년들과 창업가들에게 노력하고자 하고요. 바람이 있다면 좀 더 조직이 커져서 여기에 일하고 있는 청년들, 저희 직원들도 좀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여기서 좀 비전을 보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창업가들에게도 좀 긍정적 영향을 줘서 좀 많은 유의미한 성과들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또 저는 열심히 주어진 임기까지 활동을 할 것이고요. 군산이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군산이 뭔가 역전의 도시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역사가 정말 실현 가능한 기회의 도시, 창업의 지방이고 지역에 있지만
창업의 도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멋지시네요. 마지막에 그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말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청년이 살고 싶은 군산, 청년들이 만들어 나갈 거고요. 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